이번 강의에서는 CS 프로세스 설계 부분 구매 중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4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매 과정에서는 서비스 접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접점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죠.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MOT라는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OT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MOT는 Moment of Truth에서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 또는 진실의 순간, 그 다음에 서비스 결정의 순간이라고 해요. 결정의 순간. 그래서 고객이 기업과 접촉하는 그 접점에서 15초, MOT는 15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15초 동안에 무엇을 한다? 기업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거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접촉하는 모든 접점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진실하기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시험 문제에 MOT 개념으로 이 문장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이 조직과 접촉하여 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느낌을 갖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우리 조직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죠? 거설 또는 사실을 고객에게 입증해야 할 소중한 순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MOT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MOT의 개념이다 해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MOT의 어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MOT는 옆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요? 스페인의 투 경기의 그림이죠. 투 경기에서는 투사와 소가 1대1로 싸우는 거죠. 그죠? 1대1로 싸울 때 투사가 소한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명적인 굽소를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찰나의 순간 치명적인 굽소를 공격해야 되는 그 대결에서 공격을 해서 최후의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인어의 모멘트 디라 베라닷에서 어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투 경기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T에 대한 이제 개념을 처음으로 이론을 정립한 학자는 리처드 노먼이에요. 시험 문제 당연히 잘 나왔겠죠, 그죠? 이론을 정립한 사람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리처드 노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이론을 기업 경영에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람, 양 칼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칼슨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양 칼슨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CEO죠, 그죠? 그래서 적자의 허덕일 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1회 고객 응대 시간을 평균 15초로 계산하여 1회에 15초 동안 5천만 번의 접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 개념을 도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연 800만 달러의 적자에서부터 7,100만 달러의 흑자로 달성한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 거죠. MOT를 적용을 해서 기업 경영에 성공적인 흑자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당연히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칼슨의 저서에 고객을 순간에 만족시켜라, 진실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MOT 개념이 중요하다. 그 접점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양칼슨은 무엇을 한 사람이죠? 기업 경영에 도입한 사람.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솔로몬과 구투만은 서비스 MOT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서비스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접점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 그죠? 오탈자죠, 그죠? 이 작자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상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보기와 같이 서비스 개념을 정의한 학자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린쇼스탁도 나왔고요. 그래서 솔로몬과 구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린쇼스탁 같은 경우는 고객이 특정 서비스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관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죠. 그죠? 솔로몬과 구트만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린쇼스탁은 상호작용하는 기간의 의미를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시설과 기타 유형적 요소와의 상호작용까지도 모두 음,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작용하는 거다, 개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뒤에 것까지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MOT를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MOT를 적용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라. 첫 번째는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해라. 그래서 어떤 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MOT를 관리해라. 접점을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도 중요하지만 구매 과정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주차장에 와서 주차하는 그 접점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접점에 대해서 모든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이 조직을 접촉하는 접점을 우리가 MOT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와 품질에 대한 인상을 받는 순간이나 시상,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MO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상자가 뭐냐 하면 코끼리 상자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코끼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이 발만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코끼리가 보면 위에 굉장히 크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보지 않고 이 발만 보고 코끼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다리만 만지는 격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은 당연히 안내원이나 경비원, 주차관리원, 전화교환원, 상담접수원 이 모든 부분의 적객 태도가 회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모든 접점을 다 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고객 시각에서 관리를 해라. 고객 관점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만족에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한다. 그래서 이 곱셈의 법칙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 법칙이라고도 하고 MOT 관련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곱셈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모든 경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수에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의 나쁜 인상은 두 배의 나쁜 이미지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곱셈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MOT 관련 법칙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객 만족 관련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곱셈의 법칙, 그 다음 100-1은 0이에요. 0 법칙. 그 다음에 앞에 깨진이 붙어야 돼요. 통나무 물통의 법칙,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썩은 사과 한 알. 이 모든 법칙이 다 MOT와 관련된 법칙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 개념이. 그죠? 뒤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문제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나온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MOT와 관련된 키워드, 인물이나 키워드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다음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MOT와 관련된 법칙이 뭐가 있었어요? 곱셈의 법칙. 그 다음에 양칼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업 경영에 도입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항공사였죠? 여기가 사스 항공사. 그 다음에 4번에 루퍼트와 호구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모멘토 델라 베르다테서 이거는 뭐죠? 어원이죠. MOT의 어원. 그죠? 어원.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예시가 다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접점의 유형이 나오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점은 어떤 접점들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대면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접점은 인적 접촉 없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원격에서 만나는 접점. 그래서 보통은 다 인터넷으로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화 접점, 전화로 접점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점 유형 중 원격 접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격 접점은 키워드가 있죠. 인적 접촉 없이.
그죠? 서비스 기업과 접촉한다.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에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고 뭐예요? ATM기와 거래를 하는 거, 기계와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티켓 발매기,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반품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문의사항 같은 거. 그 다음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나 또는 정보성 우편물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격 접점에서는 무엇으로 품질을 평가하는가? 평가 기준이 있겠죠. 가장 큰 기준은 이제 물리적 증거 서비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적 프로세스, 세 번째는 시스템 품질의 판단의 근거.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원격 접점에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화 접점에서는 전화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할 때 목소리, 그 다음에 상담원의 어떤 그 업무 수준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보험회사, 공공서비스,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고객센터나 콜센터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전화 접점에서 품질 기준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는 음성, 목소리, 그죠? 목소리의 음성, 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 표준말을 구사한다, 구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직원의 지식, 그다음 뭐가 있나요? 효율적인 소비자 문제 처리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판단을 하는데 이때 다른 유형하고 다르게 뭐예요? 잠재적인 가변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잠재적인 가변성 자체가 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원의 목소리, 목소리의 톤, 높낮이, 표준말을 구사한다, 구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목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준말을 구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 사람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럴 경우에 그것조차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잠재적 가변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다음 중 전화 접점에서 전화 접점의 상호작용에서 잠재적 가변성이 존재한다. 해당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대면 접점 같은 경우는 서비스 품질을 그러니까 판단하기에 가장 복잡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번부터 100명까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만족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모두 다 만족할 거야, 점수가 비슷할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잡한 유형이다, 이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면 접점에서 품질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비스의 유형적인 단서가 있을 거고요. 서비스 기업 자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중에 수행되는 고객 자신의 행동도 서비스 품질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뭐 이 개념으로 이렇게 찾는 문제 다 나왔어요. 전화 접점이든 원격 접점이든. 그리고 요소가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으로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봤더니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서비스 접점의 유형 중, 그죠? 유형 중 뭐예요? 품질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 가장 복잡한 유형 아까 무엇이었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접점이죠, 그죠? 그래서 대면 접점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접점의 특징은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를 했고요. 솔로몬과 구트만은 아까 전에 앞에서 뭐죠? 서비스 인카운트의 개념을 제시한 학자죠, 그죠? 뭐라고 정의를 했던가요? 기억이 나실까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죠? 린쇼스텍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더 확장하여서 뭐라고? 상호작용하는 기간이다라고 더 붙였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서는 자, 우리 이거 안 보고서도 우리 접점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비스 접점. 이건 뭐예요? 일단 서비스 제공자와 그 다음에 고객은 어떤 관계예요? 두 개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두 관계가. 그래서 양자적 관계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양자적 관계다.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상호작용적 관계죠.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적이다, 독립적이다 기억하시고요. 그죠?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왜 여기 이 강의를 들을까요?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다. 왜? CS 리더스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 저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보를 가져가는 역할이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런 역할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듣는 목적은 뭔가요? 듣는 목적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거죠. 근데 저한테 자격증을 받으러 온 건 아니시죠? 자격증을 따기 위한 무엇을 받으러 왔나요? 정보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틀어져요.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창출이나 서비스 교환 과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 교환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당연히 지금 유튜브라는 이 공간에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을 직접 가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 및 참여자의 위치에 따라서 서비스의 접점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 지금 몇 문제예요? 총 5가지잖아요. 5문제가 나왔겠죠. 이게 다 틀어졌던 부분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파란색은 한 번 이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 4-5번 이상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서비스 접점의 특징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양자적 관계다. 그 다음에 인간 상호작용이다.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이다. 목적은 정보 교환이다. 그 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이 5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봐야 되겠다. 그죠? 1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첫 번부터 딩동댕이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올바른 거니까 답이 1번이겠네요. 그럼 2번은 왜 틀렸는가 볼까요? 가정 중심적인 역할 수행인가요? 가정인가요? 아니면은 뭐예요? 목표 지향적인 거죠. 목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위에 조금 더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목표 지향적인 역할 수행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제한이 필수적인가요? 상호작용적이어야 되죠. 그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서비스 제공자의 단일 관계가 우선인가요? 우리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단일이 아니라 양자적 관계다. 기억하시고요.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물적 교환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우리 뭘 하러 왔죠, 여기에? 정보를 받으러 오셨죠, 그죠? 정보 교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매 과정 중에 접점 관리, MOT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구매 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